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200만 주나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당연히 오늘 아침에도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상승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장기 투자자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뭐 별 느낌은 없는데요. 어쨌든 의외의 상승장이 나와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좋게 보면 제 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너무 좋고요. 한편으로는 추가로 수량을 늘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었죠. 자, 하지만 수십 년 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 손익 따지고 있는 것 자체도 우스울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거고요. 나중에는 어차피 큰 돈을 벌 텐데 이런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의 주역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기관이 웬일로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개인들이 드디어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좋게 나가준다면 내일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으로 이제 7만 전자에 근접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전자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7만 원 금방 넘을 것 같으면서도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7만 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뚫어주면 수급이 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선주도 2.29% 상승하면서 62,500원에 종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10%가 안 납니다. 우선주가 오늘 상승폭이 커서 그런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네요. 드디어 제 유튜브 수익이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매수하려고 계좌에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주가가 올라버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래도 사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매수 안 하면 조금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0년 후 20년 후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은 정말 싼 거니까요. 간만에 외국인 비율을 한번 볼까요? 보통주가 56% 정도 되고요. 우선주가 8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우선주가 90%가 넘었었는데 얼마 전에는 한 88%, 87%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5%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팔고 그 자리를 개인들이 차지했다고 봐야겠죠. 확실히 개인들이 우선주를 많이 매수한 것 같긴 합니다. 보통주의 시총이 404조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2위랑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1위고요. 시총 400조가 넘었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5위권 밖으로 밀렸었는데 최근에 또 5위로 올라섰죠. 시총도 50조를 넘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높은 순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봤는데요. 역시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지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 30개 종목 중에 제가 가진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다른 종목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LG화학이 3위로 올라왔네요. 이건 의외인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리한다고 해서 한동안 엄청난 폭락장을 얻어맞았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왕 삼성전자 얘기하는 김에 좋은 소식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176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영상을 2번이나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올린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삼성에서
256단 낸드 플래시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256단도 가능하지만 양산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6세대 V낸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양산될 7세대 V낸드에서는 더블 스택을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싱글 스택과 더블 스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는 싱글 스택으로 128단을 양산하고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이것을 더블 스택으로 할 경우 256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싱글 스택과 더블 스택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메모리를 위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메모리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전극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전극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한 번에 뚫으면 싱글 스택이고요. 두 번에 나눠 뚫으면 더블 스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 번에 뚫기가 왜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께가 두꺼우니까 어렵습니다. 기사 설명을 보면 투스택과 더블 스택을 같은 의미로 봤죠.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두 번에 나눠 구멍을 뚫고 적층 작업을 마친 낸드 플래시 두 개를 이어서 단수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로 쌓을릴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그만큼 공정 숫자가 많아지고 재료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높게 쌓으면 불량률도 높아지고요. 생산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에서 176단을 양산한다고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안 돼서 128단을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주장하기로는 176단을 우리는 싱글 스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아무리 봐도 싱글 스택으로 보이지 않고 더블 스택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분위기로 봐서는 마이크론에서 176단을 쌓은 것은 더블 스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이미 싱글 스택으로 128단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128단을 두 개 그냥 붙여서 256단을 더블 스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시장에 최적화된 단수가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굳이 서둘러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128단도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안 돼서 높이 못 쌓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출시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풀 HD 영화보다는 UHD 영화가 화질이 4배가 더 좋습니다. 저장 공간도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이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화질이 좋아지고요. 화질이 좋아지면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게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 5G로 전환이 되죠. 당연히 낸드 플래시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장난 아닙니다. 언택트가 뜨면서 반도체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SSD 수요도 2024년까지 30%에서 35%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죠. D램도 마찬가지로 모바일과 서버를 중심으로 15에서 2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하고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 투자를 아주 많이 하고 있죠.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도요. 삼성전자가
35.9%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일본의 키옥시아가 19%인데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13.8%로 3위.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인텔이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했으니까 2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세공정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죠. 바로 TSMC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D램에는 EUV 공정을 적용하고 있죠. EUV 공정은 초미세 공정입니다. 따라서 EUV 공정을 적용하면 더 많은 반도체를 더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성도 올라가고요. 수율을 잡기가 쉽진 않겠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면 수율도 꽤 높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도 가장 높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폭발할수록 삼성전자는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득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EUV 장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설비 투자 비용을 뽑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돌파해야겠죠. 삼성전자의 또 주특기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한 15년 전쯤에도 D램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싹 다 발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D램의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치킨 게임이 정말 제대로 벌어져서 몇 년 동안 갔었거든요. 그때 한창 컴퓨터 좋아하시던 분들은 D램 가격이 너무 싸져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거의 원가 이하로 엄청난 경쟁이 벌어졌었고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바로 지금의 빅3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3위 기업이었던 엘피다가 오히려 마이크론에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치킨 게임에서 이겼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살아남을 확률이 당연히 가장 높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정말 장걱정 없이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우량한 기업입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